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념하면서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애환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경북의 혼이라 표현하시고,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이요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주창하며 경북 사람이 나라를 지킬 때 서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자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국 경북의 강복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년 전 본 의원이 광복 회원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현격히 뒤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한 바 다소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도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끄럽습니다.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충남과 전북의 경우는 수권자만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경기도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0만 원, 강원도와 충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50만 원을 지원하여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사적지 답사 지원에서도 광복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위 군경의 도지부의 답사 예산은 3천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는 4천만 원, 월남 참전자회는 3천만 원, 전몰 군경유족회는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광복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광복회 가족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준공 개관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위협을 기리고 광복회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도 과연 호국 경북답다 하는 일신된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약 20개월 후면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축사업 기획으로 부산한데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안동댐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 토목공사로 저수 면적 51.5 평방킬로미터, 목포시의 전체 면적보다 더 큰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안동 전체 농경지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안동댐엔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담수가 시작된 1974년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이었던 예안과 도산 등 6개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되었습니다. 졸지의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6,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때부터 27만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사람의 희생과 애환을 마중물 삼아 저장했던 물을 40년간 묵묵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 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의 식수와 농업 용수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평방킬로미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2010년에 이미 부분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안동호 주변만은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일절 불허된 채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하에 놓여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듯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댐 물그릇 바로 위에 지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만은 그 어떤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연간 아연괴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 비철 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으로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의원님께서 2015년 제278회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석포제련소는 오랜 세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을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되었고 2014년에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 및 토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련소 주변 지역의 토양 정화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중금속 농도가 지역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고 급기야 지난 3월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태백의 시군의회 의원들이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배출한 오염물질과 오염된 토양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고 안동댐 바닥에 퇴적되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 태백 지역에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귀금속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지사님, 영풍 석포제련소는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 수질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신정부의 흐름에 맞춰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40년간 막무가내로 지속해온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설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기필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동호 전체를 준설해야 합니다. 20년 전 제128회 임시회에서 남재수 선배 의원님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인식이 저급하던 1970년대 초반에 주민들만 내보낸 채 무작정 담수를 시작하여 안동호에는 온갖 오물들이 그대로 잠겼습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40년간 퇴적되었다 하니 안동호 바닥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안동댐 준공시 총 저수 용량이 12억 4,800만 입방미터였는데 2008년 기준 총 저수 용량은 12억 4,250만 입방미터로 550만 입방미터가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최신 실측 자료로 다시 계산한다면 아마도 분명히 물그릇은
그보다도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줄어든 그 퇴적만큼 퇴적토가 쌓인 것이고 그 퇴적토는 오염된 상태일 것이라는 게 긴 세월 낙동강과 안동호 수질 환경을 감시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내 시군의회의 주장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자원공사는 안동호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는 단 한 푼도 지출한 바 없었습니다. 이제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고서는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결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경상북도가 대구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 시대를 개막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앙정부 소속 기관들과 공기업들은 여전히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과 대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병무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 기관들이 경북 본부를 분리 신설해서 경북 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끈덕지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마침 새 정부가 지방 분권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강남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 본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차 거론합니다. 안동 강남 지역의 중학교 문제는 탁상 행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한 번의 오판이 얼마나 일을 크게 그르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를 연구하면서 18년 전 경북교육청의 근시안과 무책임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4,253평방미터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부지 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계획은 변경되었고 학교 용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만에 학생 수가 1130명에 달했고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지역 시민들은 실소했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2017년 6월 현재 3,738세대 1,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또한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배후에는 3,618세대 7,599명이 거주하는 남선면과 임하면, 남후면이 연접해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7,356세대 18,085명이 거주하는 독립학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초등학교는 36학급 989명이 재학 중인 바 안동 소재 초등학교 중 두 번째로 큰 학교이고 지역 내 중학생 수는 538명입니다. 대규모 초등학교와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9개 학급 규모에 달하는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뿔뿔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주십시오. 일부는 부모가 등하교를 도와주지만 상당수는 버스를 갈아타가며 장시간 등하교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은 낙동강 인도교의 찬바람을 맞으며 긴 시간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합니다. 보다 못해 강남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강남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제출했습니다. 서명록입니다. 하지만 안동 강남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경북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강북 지역의 기존 중학교 학급 감축에 따른 타 공사립 중학교 및 지역민 동창회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학교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의 근저를 들여다보며 이분들에게는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강남 지역의 중학교가 신설되면 강북 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 감축과 가온 교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생활권인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외면해도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인한 교육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생활권인 강남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마냥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교육의 최대 현안인 강남 지역 중학교 설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날 근시안적 행정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신설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기된 몇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첫째, 강남동 소재 성희여자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자는 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와 재단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모교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 동창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희여자고등학교의 기존 학급 수인 18학급 내에서 중고 병설 학교를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연 18학급으로 중고 병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생들이 독립건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립재단이 교사 신축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경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중학교를 신설하든지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는 있기 마련이므로 민원 발생 소지와 선결 요건들은 상존할 것입니다. 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강북 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갈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부에 내재된 사안들은 안동시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경북교육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4년 만에 또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대한 경직된 해석과 적용에 따른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고전적 교육 철학이 묻어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존의 법과 규정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면 법과 규정을 보다 신축적으로 재해석하고 때로는 고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의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지난 15년간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중학교 수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청이 기간적인 미래관에서 벗어나 희망이 용솟음치는 새로운 경북교육으로 방향을 재정비하고 선택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안동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찾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리온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